낙동강이 굽이치는 안동의 작은 마을, 그곳에서 이순자는 태어났습니다. 강변 언덕에 붙어 선 초가집 마당에는 늘 커다란 무쇠솥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그 솥에서 쪽빛을, 치자색을, 홍화 분홍을 끓여냈습니다. 순자는 그 김이 피어오르는 아침마다 눈을 떴습니다. 순자야, 물 끓는 소리 들어봐. 색이 스며드는 소리란다. 어머니가 자주 했던 말이었습니다. 순자는 알 것 같았습니다. 솥 안에서 천이 출렁이는 소리, 나무 젓가락으로 천을 들어 올릴 때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그 안에서 색은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강가는 넓었습니다. 순자는 동무들과 맨발로 뛰놀았습니다. 물가에 갈대밭을 헤치고 자갈밭에서 조약돌을 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염색한 천을 강바람에 널어 말렸습니다. 하늘빛이 천에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그 빛깔들을 만지며 자랐습니다. 15살, 마을 장터에서 처음 최영만을 보았습니다. 상점집 아들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옷매무새가 깔끔했습니다. 그는 순자가 만든 천 보자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색이 참 곱네요. 짧은 말이었지만 순자의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해 가을,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애가 어린디, 염색도 더 가르쳐야 하는디.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좋은 집안이잖아. 순자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어. 16봉, 순자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콜레날,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가마에 앉았습니다.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순자는 낙동강을 떠올렸습니다. 강물은 항상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흘러가도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제 그 강을 등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시댁은 컸습니다. 기와집이었고 마당에는 장독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으로 순자를 훑었습니다. 예쁘기만 하지 일은 할 줄 알겠어? 네, 어머님. 순자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첫날 밤 영마는 달랐습니다. 장터에서 보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는 명령했고 순자는 따라야 했습니다. 순자가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습니다. 시집 온 년이 벌써부터 말을 안 듣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혼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밥은 했고 아직입니다. 이 시간에 새댁이 제일 먼저 일어나야지. 시누이가 부엌 앞을 지나며 킥킥거렸습니다. 순자는 아궁이에 불을 뗐습니다. 연기가 눈에 들어왔지만 닦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자를 부러워했습니다. 최신의 며느리 봤어? 복 받았지 뭐. 그 집안에 시집 갔으니 이제 걱정 없겠어.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순자는 깨끗한 옷을 입고 큰 집에 살았고 끼니를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 안에서 순자는 황금세장 속 새였습니다. 날개를 펼 공간이 없었습니다. 영마는 집 밖에서는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시장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순자의 어깨를 감싸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달랐습니다. 밥이 짜다고, 방이 춥다고, 순자의 웃는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냈습니다. 누굴 보고 웃은 거야? 아무도 안 봤어요. 거짓말, 내가 다 봤어. 뺨을 때리는 것은 손바닥이었지만 마음을 때리는 것은 그 말들이었습니다. 순자는 점점 웃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강가에서 뛰놀던 그 아이는 없었습니다. 1년 후 아들 민호가 태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들 낳았으니 이제 제대로 된 며느리네. 순자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이 아이만큼은 다르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강물처럼 자유롭게, 바람처럼 부드럽게. 하지만 영마는 달랐습니다. 사내는 단단하게 키워야 해.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이야. 민호는 아버지를 닮아갔습니다. 3살 때부터 순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빨리. 엄마, 이거 아니야. 영마는 그런 민호를 보며 흡족했습니다. 그래, 사내는 저래야 하지. 순자는 쪽빛 천을 그리워했습니다. 밤에 몰래 작은 천 조각을 꺼내 만졌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마지막 남은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을 쓰다듬으면 강물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색은 거짓말을 안 한단다. 물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스며들지. 순자의 마음은 무슨 색이었을까요? 회색이었을까요? 검은색이었을까요? 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내렸습니다. 순자는 마당에 나가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손을 뻗어 눈송이를 받았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눈은 녹아 물이 되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추운데. 영만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손을 거두었습니다. 들어가요. 그날 밤 민호는 열이 났습니다. 순자는 밤새 아이를 돌봤습니다. 찬물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약을 먹였습니다. 민호는 열에 들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순자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작은 손이 자라면 어떤 손이 될까요? 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자랐고 순자는 늙어갔습니다. 낙동강은 여전히 그곳에 흘렀지만 순자는 한 번도 다시 가보지 못했습니다. 영만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은 잊어.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순자는 강가의 소녀에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여전히 소녀가 남아있었습니다. 쪽빛을 기억하는, 강물 소리를 그리워하는, 자유를 잃어버린 소녀가 겨울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만이 운전석에 17살 민호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안동 시내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민호는 운전면허를 딴 지 석 달째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운전할까요? 됐어. 비 오는데 위험해. 영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농로에 접어들자 차를 세웠습니다. 연습이나 해봐. 집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민호는 기뻐하며 운전석으로 갔습니다. 영만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빗길은 미끄러웠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영만은 계속 지시했습니다. 브레이크 밟아. 속도 줄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알았어요, 아버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긴장한 것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걱정되었습니다. 여보, 그만하고 당신이 운전하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가만히 있어.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민호가 급하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영만이 소리쳤습니다. 브레이크, 브레이크. 민호는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농로를 벗어나 논둑으로 미끄러졌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흰 천장이었습니다. 병원 냄새가 났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왼팔도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깨어나셨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은, 아들은, 간호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보호자분이 곧 오실 겁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멀쩡해 보였습니다. 작은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순자는 안도했습니다. 민호야, 괜찮아?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대 곁에 서서 순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어.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현장에서 돌아가셨어. 엄마만 살았어.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영만이 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엄마 탓이야. 순자는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민호는 표정 하나 없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를 흔들었잖아. 운전하지 말라고 계속 말했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정신이 산만해진 거야. 아니야, 민호야. 내가 운전하고 있었잖아. 너는 조수석에. 아니야. 민호가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전하셨어. 내가 조수석에 있었어. 경찰도 그렇게 알고 있어.
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차가 미끄러지고 세상이 뒤집히고 그 순간의 혼란, 정말 영만이 운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분명 민호였습니다. 민호야, 거짓말하면 안 돼. 내가 운전하고 있었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기억이 헷갈리는 거야. 아니야. 엄마가 계속 그런 소리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엄마가 미쳤다고 할 거야.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상한 소리 한다고.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호는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해.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야. 내가 운전했다는 소문이 나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 상점은, 우리 재산은.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17살,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어른의 눈이었습니다. 아니, 얼음보다 더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엄마가 참아줘야 해. 알겠지?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도 못했습니다.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동정의 눈빛도 있었지만 비난의 눈빛도 있었습니다. 최서방 불쌍하지. 운전하다가 마누라 때문에 정신 팔렸대. 빗길에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래도 혼자 살았으니 복은 있네. 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옆에 서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침착하고 의젓했습니다. 사람들은 민호를 칭찬했습니다. 민호가 장하네. 아버지 없이 잘 버틸 수 있겠어. 벌써 어른 같아. 민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49제가 끝났습니다.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아버지 방을 차지했습니다. 상점 열쇠도, 통장도, 서류도 모두 가져갔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집안일을 맡을게. 민호야, 넌 아직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돼. 삼촌이 도와주기로 했어. 엄마는 집에서 쉬어. 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일을 해야. 엄마가 뭘 할 수 있어. 민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염색, 그런 건 이제 아무도 안 해. 돈도 안 되고. 엄마는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고 있어. 순자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민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 특히 사고 이야기. 엄마가 계속 그러면 사람들이 엄마를 미친 사람 취급할 거야. 아, 알았어.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는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홀로 남았습니다. 빈집은 넓었습니다. 영만이 죽고 나니 더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더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밤마다 사고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민호가 핸들을 잡고 있던 모습, 영만이 조수석에서 소리치던 목소리,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 보고서에도 영만이 운전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억이 틀린 걸까요? 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착각하는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상점을 돌보며 어른처럼 행동했습니다. 친척들은 민호를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순자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교회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권 집사가 순자를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웃 김 씨는 수군거렸습니다. 순자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최서방 돌아가신 거 아니야? 순자는 예배당 뒤편에 앉았습니다. 찬송가를 불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낙동강을 멀리 바라봤습니다.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하지만 순자는 그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민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음부터는 말하고 나가. 걱정했잖아.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감시였습니다. 순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쪽빛 천 조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색이 바랬습니다. 세월이 흐른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들을까봐, 마을 사람들이 알까봐.
순자는 죄책감 속에 갇혔습니다. 남편을 죽게 한 사람으로, 아들의 미래를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 침묵해야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봄이 왔습니다. 순자는 시장에 갔습니다. 채소를 사려고 했습니다. 배추를 고르는데 옆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아직도 여기 다녀? 뻔뻔하지. 남편 죽인 사람이. 순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배추를 집어들고 돈을 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거스름 돈을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 집사는 순자를 보면 자리를 피했습니다. 예배 후 다과 시간, 아무도 순자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구석에서 혼자 차를 마셨습니다. 목사님만이 말을 걸었습니다. 최 권사님, 괜찮으십니까? 네,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집으로 돌아오면 민호가 기다렸습니다. 또 교회 갔다 왔어? 사람들이 뭐래? 아무 말도 안 했어. 거짓말. 다 알아. 엄마 흉 보는 거. 민호는 상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조용히만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 밖에 나가? 장도 봐야 하고 예배도. 장은 내가 볼게. 교회도 당분간 쉬어. 순자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갇혀 지내라는 거니? 민호가 순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사람들이 계속 그러면 엄마가 힘들잖아.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여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민호는 큰 방을 차지했고 친구들을 자주 불렀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아들과 그 친구들의 밥을. 어느 날 시동생이 찾아왔습니다. 형님, 민호 잘 지내죠? 네, 잘 지내요. 상점은 제가 돕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민호가 의젓하게 잘해요. 시동생은 순자를 힐끗 봤습니다. 형님도 건강 챙기세요. 그 눈빛에 담긴 의미를 순자는 알았습니다. 조용히 지내세요라는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을, 순자는 다락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염색 도구들이었습니다. 나무 젓가락, 작은 솥, 쪽씨앗 몇 개. 순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밤에 몰래 마당에 작은 화분을 숨겼습니다. 쪽씨앗을 심었습니다. 매일 밤 물을 주었습니다. 민호가 자고 난 뒤 조용히 마당으로 나가 화분을 돌봤습니다. 쪽은 자랐습니다. 작고 연한 잎이 돋았습니다. 순자는 그 잎을 보며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듬해 봄, 쪽잎을 땄습니다. 작은 양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순자는 몰래 한지를 구했습니다. 작은 솥에 물을 끓였습니다. 쪽잎을 넣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 향기를 맡는 순간 순자는 어린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낙동강변, 할머니와 어머니, 그 따뜻했던 시간. 한지를 물들였습니다. 연한 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작은 송거울 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쪽빛 한지에 매듭을 달았습니다. 예쁘게 나왔습니다.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등 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민호가 다가와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건 엄마가 만든 거야. 민호는 주머니를 뒤집어 봤습니다. 그리고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거 만들어서 뭐 하게? 팔려고?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돈 필요하면 내가 줄게. 이런 거 하지 마. 민호는 화분을 가리켰습니다. 저것도 다 치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민호야, 엄마 손이 근질거려서. 엄마는 그냥 집안일이나 해. 아버지는 엄마가 그런 거 하는 걸 싫어하셨잖아. 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호는 화분을 들고 마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자는 쫓아갔습니다. 민호야, 제발. 민호는 화분을 길가에 내던졌습니다. 흙이 쏟아졌습니다. 쪽은 뿌리째 뽑혔습니다.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마. 민호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길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흙을 주었습니다. 쪽잎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작은 솥을 닦았습니다. 다시 다락에 넣었습니다. 만들었던 주머니도 찢어서 버렸습니다. 5번째 겨울이 왔습니다. 순자는 말을 잃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 있었습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민호는 22살이 되었습니다. 상점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새 차를 샀고 옷도 좋은 것을 입었습니다. 엄마, 내가 효자지?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먹고 살게 해주잖아. 큰 집에서 편하게 살게 해주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셔도 이만큼은 못했을걸. 내가 더 잘하잖아. 민호는 자랑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8번째 봄, 민호가 결혼했습니다. 새댁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더 작아졌습니다. 며느리가 큰 방을 차지했고 순자는 더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며느리는 순자를 무시했습니다. 민호는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며느리 말 들어야 해. 집안 살림은 며느리가 하는 거야. 순자는 손님이 되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10번째 가을이었습니다. 순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51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예순처럼 보였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어깨는 굽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염색 대신 설거지와 걸레질을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기억했습니다. 천을 만지던 감촉을, 물감이 스며드는 느낌을. 어느 날 밤, 순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쪽빛 천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20회가 넘은 천이었습니다. 색은 바랬지만 여전히 쪽빛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을 펼쳤습니다. 달빛이 천 위에 내렸습니다. 쪽빛이 은빛처럼 빛났습니다.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누구였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강가의 소녀였어. 쪽빛을 물들이던 사람이었어. 순자는 천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오래 잠들었던 것이, 죽은 줄 알았던 것이.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 달은 낙동강도 비추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순자가 태어난 그곳, 할머니와 어머니가 염색하던 그곳.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아직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아니라는 것을,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손끝이 쪽빛을 기억하는 한, 순자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봄이 또 오고 있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민호가 차 키를 던졌습니다. 전기요금 내고 와. 오늘까지야. 순자는 키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차를 몰게 되었습니다. 연어증이 아직 유효한지 확인했습니다. 기한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며느리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길은 낯설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기요금을 냈습니다. 돌아오는 길,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기름을 넣으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에 무언가 끼어 있었습니다. 낡은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랬습니다. 순자는 펼쳤습니다. 경북일보 1975년 12월 15일자였습니다. 제목이 보였습니다. 안동 농로서 차량 전복 사고, 1명 사망. 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안동시 풍천면 농로에서 승용차가 전복되어 운전자 최영만 씨가 숨지고, 아니었습니다. 다음 문장이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탑승한 아들 최민호 군이 운전 중 빗길에 미끄러져. 순자는 숨이 멎었습니다. 조수석에 탑승한 아들이 운전 중. 명확했습니다. 민호가 운전했습니다. 영만은 조수석에 있었습니다.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순자는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3번, 4번. 글자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아니, 확신이었습니다. 순자는 신문사를 찾아갔습니다. 10년 전 기사를 찾고 싶은데요. 날짜를 아세요? 1975년 12월 15일자입니다.
직원이 자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오래된 신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직원이 해당 날짜 신문을 꺼냈습니다. 순자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조수석의 아들이 운전 중이었다고. 복사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순자는 복사본을 받았습니다. 3장을 뽑았습니다. 지갑에 하나, 가방에 하나, 옷 안주머니에 하나,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오래 걸렸네요. 은행도 들렀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담담했습니다. 밤에 혼자 방에서 복사본을 펼쳤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또렷했습니다. 10년 동안 순자는 의심받았습니다. 남편을 죽게 한 사람으로. 아들은 그 거짓말 위에서 집과 재산을 차지했습니다. 순자는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거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한 달 후 민호의 생일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시동생 내외, 시누이 가족, 교회 권 집사 부부도 왔습니다. 민호는 30이 되는 해였습니다. 상은 풍성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 나오세요. 케이크 자르게요. 며느리가 불렀습니다. 순자는 손을 닦고 나갔습니다. 민호가 케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민호는 웃었습니다. 민호야. 순자가 불렀습니다. 민호가 돌아봤습니다. 왜요? 엄마? 엄마가 선물 하나 준비했어. 사람들이 순자를 봤습니다. 순자는 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뭔데요? 열어봐. 우리 함께 읽자. 민호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었습니다. 신문 복사본이 나왔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경북일보 1975년 12월 15일자야. 얘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기사야.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시동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형님, 들어보세요. 여러분. 순자는 복사본을 펼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조수석에 탑승한 아들 최민호 군이 운전 중 빗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전복되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조수석에 계셨어요. 신문에 다 나와 있어요. 권 집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10년 동안 저는 남편을 죽게 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봤죠. 교회에서도 시장에서도. 순자는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야, 사실을 말해봐. 누가 운전하고 있었어?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말해, 민호야. 시동생이 다가갔습니다. 민호야, 이게 사실이냐?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운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어?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부로 내 죄는 끝났어.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죄인처럼 살았어. 하지만 이제 끝이야. 이제 남은 건 내 몫이다. 민호야. 순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본 하늘 같았습니다.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돌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손을 펼쳤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유로운 손이었습니다. 다시 염색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쪽빛을 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 밖에서 시동생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시동생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권 집사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권사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권 집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 밤 민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염색 도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솥을 닦았습니다. 나무 젓가락을 만졌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동강 쪽에서 부는 바람 같았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이제 순자의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거 형님 거예요. 생명보험 서류였습니다. 영만이 가입해 둔 것이었습니다. 수령이는 순자였습니다. 민호가 이걸 숨겨뒀더라고요. 제가 서류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시동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민호 편만 들었어요. 순자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형님은 너무 착하세요. 제가 형님을 어떻게 대했는데 다 지난 일이에요. 순자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분노는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주일 교회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권 집사가 다가왔습니다. 부녀회 사람들도 함께였습니다. 권사님, 권 집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동안 권사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들 몰랐던 거예요. 저도 증명할 방법이 없었고요. 그래도 우리가 따뜻하게 대했어야 하는데 이제 함께 예배드리면 돼요. 그걸로 충분해요.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순자는 처음으로 교회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보험금으로 순자는 작은 집을 샀습니다. 낙동강변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살던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집은 작았습니다. 방 2개, 마당이 있었습니다. 마당에 공방을 지었습니다. 염색 솥을 놓고 작업대를 만들었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강빛 공예. 순자는 다시쪽을 심었습니다. 치자나무도 심었습니다. 홍화 씨앗도 뿌렸습니다. 손이 기억했습니다. 솥에 물을 끓이고 천을 담그고 색을 입히는 모든 과정을. 첫 작품은 송거울 주머니였습니다. 연한 쪽빛이었습니다. 레드불 달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금방 팔렸습니다. 색이 참 곱네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요? 천연염색이에요. 쪽으로 물들였어요. 요즘 이런 거 보기 힘든데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배우고 싶어요. 천연염색. 첫 제자였습니다.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미대생이었습니다. 순자는 가르쳤습니다. 쪽 기르는 법, 물 끓이는 법, 천 다루는 법. 천의 색이 스며들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서두르면 안 돼요. 수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2번째 제자도 왔습니다. 3번째도. 어느 날 손자 가람이 찾아왔습니다. 민호의 아들이었습니다. 22살이었습니다. 할머니, 인터넷으로 팔면 어때요? 인터넷? 네, 요즘 사람들 다 온라인으로 사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람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SNS에도 올렸습니다. 반응이 왔습니다.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서울에서도 주문 들어와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니.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민호는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한번 얼굴을 비췄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잘 지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가람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요즘 심리상담 받으세요. 그래? 네, 그리고 주말마다 봉사활동 나가세요. 고등학생들한테 교통안전 교육하시대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봄이 왔습니다. 강변에 꽃이 피었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침 강물을 봤습니다. 물은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순자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솥 앞에서 천을 물들였습니다. 쪽빛이 물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 색은 하늘빛 같았고 바다빛 같았고 할머니의 눈빛 같았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염색은 왜 이렇게 깊은 색이 나와요? 글쎄, 시간을 오래 들여서 그런가 봐. 시간만으로는 이런 색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그럼 뭘까? 진심이요. 선생님 마음이 천에 스며드는 것 같아요. 순자는 천을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에 비췄습니다. 쪽빛이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맞아. 색은 거짓말을 안 해. 물들이는 사람 마음이 그대로 나와. 여름이 왔습니다. 교회에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순자는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손수건, 보자기, 주머니,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권사님 솜씨가 이렇게 좋았어요. 평생 하신 거잖아요. 한 아주머니가 쪽빛 보자기를 집었습니다. 왜 이렇게 쪽빛이 고와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먼저 올해 묵은 탁함을 씻어내야 해요. 네. 천도 그렇고 사람 마음도 그래요. 오래된 거짓부터 씻어내야 맑은 색이 나와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이네요. 그날 모든 작품이 팔렸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민호가 공방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손에 쪽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니? 이거 엄마 드리려고요. 순자는 화분을 받았습니다. 쪽이 파랗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민호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자는 민호를 봤습니다. 32살, 백발이 몇 가닥 꼬였습니다. 순자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너도, 나도. 네.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민호는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쪽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강변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순자는 공방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가람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내년에 전시회예요. 전시회? 네, 서울에서 천연염색 전시회 열린대요. 할머니 작품 출품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내가 전시회라니. 할머니 작품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많이 봐야 해요.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발이 날렸습니다. 강물 위로 눈이 내렸습니다. 녹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좋아, 해보자. 봄이 다시 왔습니다. 순자는 55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밝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솥을 다렸습니다. 김이 올랐습니다. 그 향기를 맡으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강가의 소녀였어. 지금도 그래. 앞으로도 그럴 거야. 손등에 세월이 깊게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물에서 건져 올린 색은 한층 더 맑았습니다. 순자는 천을 말렸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쪽빛 천. 그것은 순자의 삶이었습니다. 물들고 씻기고 다시 빛나는. 강물은 여전히 흘렀습니다. 순자도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고 앞으로